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시사 일본어 학원에서 N1을 담당하고 있는 황지영입니다. 오늘은요 2016년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언어 지식 파트 부분, 파트 5 문법 부분이죠. 문법의 문형 뭐 이런 것을 규정하는 갈로넣기 문제인데요. 딱 10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할 말이 제일 많아지는 게 뭐냐면 내용의 변화입니다. 1984년에서 2009년까지 기존의 문제를 본다면 1급은 1급에, 2급은 2급에, 3급은 3급에 해당되는 문형만 갈로에 넣는 것이 나왔는데 2010년 시험이 바뀌면서요. 완전히 틀이 확 다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피라미드를 그려볼게요. 피라미드라고 하면 N1은 제일 꼭대기에 있죠. 근데 N5, N4, N3, N2, N1 자, 이 단계를요, 다 하시는 것이 N1 공부입니다. 그게 파트 5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1급 문형만 외우면 되지만, 이제는 경어, 수수동사, 사역동사, 수동, 사역수동, 자발수동, 자발사역수동, 명사, 형식명사, 조사, 부사, 접속사, 문형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번 2016년 이 12월 시험에 문제에 나왔던 것도요. 1급의 문제는요. 딱 한 문제, 26번 문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그러면 1급 공부는 이제 끝이야? 1급 문형은 할 필요가 없어? 해야 됩니다. 다른 파트에도 골고루 나오고요. 제일 많이 나왔던 경우에는 3문제 정도로 나왔으니까 10문제 중에서. 그렇다는 것은 이제 파트 5를 공부할 때는 기본을 바탕으로 두고 그다음 문형을 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하고 풀어볼 문제도요. 하나는 접속사 문제, 하나는 경어 문제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28번부터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답은 뭘까요? 뭐또뭐? 자, 공부를 기출문제에 약간 이제 맛을 본 사람들은요. 이 3번을 아시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이 3번의 정체가 도대체 뭐지라는 거예요. 얘는 부사로도 쓰일 수 있고 나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고 그리고 접속사로도 쓰일 수 있는 얌체 같은 아이예요. 근데 여기서는 접속사로 쓰였어요. 실은 여러분이 잘 확인 안 해서 그런데 이 아이가 청해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이예요. 근데 여러분이 스크립트 확인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가니까 이 모토모의 존재를 몰랐던 것 뿐이에요. 근데 저는 수업 시간에 항상 모토모의 중요성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늘 말을 하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보통요, 그때 시험에서 사람들이 많이 선택했던 것이 4번이에요. 너 왜 4번 했니? 그냥요. 그냥 본 적이 있어서. 얘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답을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맞는 답을 확인하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볼까요? 왜 내가 들어갔는지. 자, 학생時代にやったことで今の仕事に役立っていることは何でしょうか? 학생 시절에 한 것으로 지금 미래에 도움되는 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다나카 상이 얘기하죠. 라그비부 대노 뭐요?経験ですね. 럭비부에서의 경험이다. 자, 팀워크의 大切さを痛感しました. 팀워크의 이제 중요함을 통감했습니다. 근데 소래와 현행 기카크의チームのリーダーになって初めて気づいたことですが나왔어요. 뭐예요? 통감을 하긴 했는데 그게 뭐다? 쭉 통감해왔던 것이 아니고 작년에 기획팀의 리더가 되고 난 후에 비로소 알았다는 것은 뭐예요? 역접이 들어가요. 내가 이거를 통감을 하긴 했으나 근데 완전한 역접보다는 뭐예요? 약간 엔큐구나. 완곡한 역접이 좋겠죠. 제일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타다시. 나는 그것을 그때 알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왜 모토모가 답이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모토모는 처음에 이제 뜻을 알 때 우리가 보통 뭘로 알고 있어요? 가장이란 뜻이죠. 무엇보다도 이런 뜻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뜻은 뭐예요? 지당함. 난리 났습니다. 얘는 뭐예요? 부사고 얘는 나형사입니다. 요까지 아시는 게 여러분이 기껏이었을 거예요. 근데 접속사로 가면요. 뭐냐면 다만 혹은 그렇다고는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는 하나 내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이때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뜻을 다 같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쓰르니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죠? 요컨대, 그다음 2번은 아루이야 또는이에요. 얘만 좀 애매하게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문형에서 2급에서 니지 때, 니타이시 때에서 니지 때는 내용이 오고 뭐뭐에 관해서다라고 알고 있지만 앞에 니가 없어. 얘는 도대체 누구야? 라는 거예요. 얘는요, 접속사예요. 뭘까요? 따라서요. 시타가때 따라서. 그래서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블라블라블라 있고 그래서 이러이러하다라는 느낌의 설명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줄 때 쓰는 접속사예요. 자,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얘는 모른다. 그래서 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얘도 제대로 된 뜻을 알고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시험에 나올지도 몰라요. 항상 선택지에 한 번씩 간택된 아이들은 다음에 한 번은 얼굴을 들이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신다면 찌대와를 못도모와 같이 확인해 두셔야 되겠죠. 접속사는 처음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지도 몰라요. 이 자리는 항상 뭐가 나오냐? 조사 문제 아니면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부사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접속사가 나와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나온다는 것을 이제 한번 보여주는 거겠죠.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쉽지 않나요? 문제에 되게 많이 이제 트레이닝이 된 사람들은요, 바로 보고 얘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커요. 1, 2, 3, 4가 다 뭔데, 얘는 경어긴 경어인데, 1번만 존경어네. 아, 몰랐겠는 또. 자, 1번으로 가겠어. 경어 혼자만 애토리니까.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요. 그렇게 해서 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왜 지금 얘가 됐냐면, 경어 문제에서는 딱 확인해야 되는 것이 딱 한 가지. 뭐예요? 이 동사의 주체가 누구지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쪽이면 겸양어. 상대편 쪽이면 존경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누가 주체입니까? 기억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다? 90살 된 뭡니까? 촌장이에요. 그 촌장님을 높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계시다. 오버할 때 오르. 안 되겠죠? 오버할 때 이르. 자, 근데 이르로 가려고 그러니까 없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루에 대한 존경편. 오이데니 나루가 되죠. 물론 오이데니 나루라는 것은 이쿠와 쿠루, 그죠? 이루 다 몽땅 다 존경어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합당한 것은 1번이 좋겠죠. 사시 아게루는 아게루의 겸양 표현이고 마에루는 이쿠와 쿠루의 겸양 표현이고 모시 아게루는 이우의 겸양 표현이죠. 여기서 겸양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적어도 경어 공부에서 여러분이 좀 귀찮다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적혀있는 표 있죠. 그 특수 존경어, 특수 겸양어는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바꾸는 공식 정도는 염두에 이제 해두시면 좋아요. 근데 시험 칠 때 그것을 백날 외워도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이게 뭡니까? 행위의 주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헷갈리고 경어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많이 풀어보시면 금방 또 이것도 익숙해져요. 사용은 잘 못하지만 문제는 풀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일단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여기서 문형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이렇듯 여러분이 기본을 깔지 않고 읽은 문제를 급하게 공부하는 사람은 5파트를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초를 다지고 읽은 문형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다른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